차분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요양원의 풍경이 보입니다. 안개가 살짝 낀 아침,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책을 읽고 계십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사랑은 피어납니다. 때로는 더 순수하게, 때로는 더 아프게. 오늘 이야기는 75세 정재욱 할아버지와 68세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정재욱 할아버지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뇌졸중으로 떠나보낸 후 홀로 생활해오다 지난해 가을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재활을 위해 청춘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책을 가까이 했던 그는 요양원에서도 매일 아침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김미영 할머니를 처음 본 것은 요양원에 입소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 배식을 하고 있던 미영 할머니의 모습이 유난히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노인들과는 달리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에게 정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는 입소자였습니다. 2번의 이혼 경험이 있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비교적 건강한 편에 속했기에 거동이 불편한 다른 노인들을 자주 도왔고 직원들도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요양원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는 합창 수업. 여러 노인들이 모여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가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됩니다. 정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의 첫 대화는 요양원의 합창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미영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저는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의 첫 인사에 미영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미영입니다. 정 선생님이시죠?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요.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요양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가 다른 노인들을 돕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미영 할머니는 정 할아버지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단조롭고 반복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함께하는 산책, 오후 티타임에 나누는 인생 이야기, 저녁 시간 TV 드라마를 함께 보며 나누는 감상.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정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무용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 꿈을 접었다는 것, 2번의 결혼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것, 그리고 아들 하나를 힘들게 키웠다는 것까지. 하지만 그녀는 매주 목요일 외출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족 일이 있어서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정 할아버지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아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내의 투병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요양원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고 직원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을 배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관계를 우정 이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신들의 감정을 정확히 인정하기에는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창문으로 화려하게 차려입고 요양원을 나서는 미영 할머니를 바라보는 정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정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의 목요일 외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미영 할머니는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 모임이려니 생각했지만 한 번은 미영 할머니가 실수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 또 일하러 가셔야죠? 함께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정 할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미영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네. 일이라기보다는 가족 모임이죠. 그냥 습관처럼 일이라고 말했네요. 미영 할머니의 답변에 정 할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할머니가 때때로 받는 수상한 전화, 목요일 외출 후 돌아올 때 지친 표정, 그리고 최근 들어 그녀의 방에 생긴 값비싼 물건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5월의 마지막 목요일, 정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의 병문안을 위해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그는 우연히 시내 고급 호텔 앞에서 미영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 그리고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있는 낯선 노신사. 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란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할머니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정 할아버지는 요양원의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바카스 할머니라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젊은 직원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에서 우연히 들은 이 말의 의미를 물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세요. 나이든 여성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 남성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몇 년 전부터 생겨난 신조어예요. 직원의 설명에 정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목요일 외출, 갑자기 생긴 값비싼 물건들, 때로는 공허해 보이는 그녀의 웃음. 정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미영 할머니와 실제 그녀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간 정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리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미영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단순히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미영 할머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한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있는 미영 할머니. 문이 열리고 정 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6월의 두 번째 목요일 정 할아버지는 결심을 하고 미영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가 평소 외출할 때 가는 버스를 함께 타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시내 한복판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고 정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녀는 자주 시계를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다가가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 선생님?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미영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할머니라는 말의 의미도 알게 됐고요. 미영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처지고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정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미영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고 아프지만 많은 노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아들은 10년 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은 결국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고 미영 할머니는 며느리와 두 손주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노인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말동무만 해주는 일이었어요.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리고 중간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제안했을 때 미영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미영 할머니는 마음을 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큰 손주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한 번 선을 넘고 나니 점점 무감각해졌어요. 며느리에게는 노인 돌봄 서비스로 일한다고 했죠. 그 아이도 절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 할아버지는 미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선택의 순간들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는 미영 할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가족을 위한 희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정 할아버지의 말에 미영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처음 만난 사이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게다가 정 선생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주변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만 손주들의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마주치기 불편하시면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정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미영 할머니의 말에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요양원 정원. 석양이 지는 가운데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내레이션 정 할아버지와 미영 할머니의 대화 이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보험금의 일부를 미영 할머니에게 도움으로 주기로 한 것입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미영 할머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 할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정 할아버지가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가시게요? 정 할아버지의 물음에 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정 선생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정 할아버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미영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에는 정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 할머니에게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도움으로 주고 싶다는 제안과 함께
그녀가 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미영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정 할아버지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미영 씨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돈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미영 할머니와 함께 노년의 삶을 계획하고 싶었고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제안임을 전했습니다. 한 달의 고민 끝에 미영 할머니는 정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고 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들의 급한 빚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 근처에 작은 찻집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젊은 시절 다도를 배웠고 정 할아버지는 책에 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각자의 장점을 살려 황혼의 쉼터라는 이름의 작은 북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요양원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차와 책,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주들도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카페에서 주말마다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미영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을 하지 않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